안녕하십니까. 19번 김수환 무스카리닉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범위 153에서 154쪽입니다. 아트로핀을 위주로 무스카리닉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부작용을 배우겠습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대사성 G 프로틴 커포드 리셉터입니다. 크게 5개의 서브타입으로 나뉘는데 M1, M3, M5 서브타입은 GQ 포스폴라이페 C 경로를, M2와 M4 서브타입은 GI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무스카린 수용체의 아세틸콜린 결합 부위는 잘 보존되어 있고 조직에 따라 여러 리셉터 서브타입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계통에서 콜린성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는 콜리너직 엔타고니스트는 무스카리닉 엔타고니스트와 니코티닉 엔타고니스트가 있습니다. 항콜린성 약물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모방, 억제 혹은 상승시킵니다. 무스카리닉 엔타고니스트는 수용체 서브타입 특이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무스카린성 기량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모두 작용합니다. 아세틸콜린은 CNS의 베이소포브레인에서 대뇌 피질과 해마로 뻗는 콜리너직 프로젝션을 통해 인지 기능에 관여하고 시냅틱 트랜스미션,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그리고 여러 신경이 협동된 활성을 조절합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 안타고니스트는 부교감 신경계를 차단해 심박수 증가, 평활근 이완, 샘 분비 감소, 기억 상실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항무스카린제는 서브타입 특이성이 낮기 때문에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발현하는 여러 조직과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4차 암모니움을 제외한 항무스카린제는 니코틴 수용체에 큰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무스카린제의 대표적인 증상은 마야드라이시스, 동공 확장, 브론코다일레이션, 기관지 이완, 빠른 맥과 제로스토미아, 구강 건조증입니다. 기관과 조직별로 발현하는 수용체 아형과 항무스카린제의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와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장은 M2 아형을 발현하고 타키칼디아, 빠른 맥을 일으킵니다. 아트로피는 대표적인 무스카린성 기량제인데 세기관지의 M3 수용체를 억제해 기관지 이완을 일으킵니다. 위장관 운동이 억제되면 장 내용물이 이동이 느려져 변비를 일으키고, 또한 방광의 M3 리셉터가 차단되면 디트루솔 머슬이 이완되고 그 결과 배뇨 속도가 감소하고 배뇨의 신경의 자극이 억제되면서 또 방광에 충분한 압력이 형성될 수가 없어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증세인 요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M1, M4, M5 서브타입을 발현하는데 혼란, 불안, 환각, 기억 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3 서브타입을 발현하는 분비샘은 분비물의 감소로 구강 건조증, 시력 저하와 땀 분비 장애로 인한 고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무스카린제는 눈의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의 자극 신호를 차단해 렌즈 어코모데이션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시력이 흐려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교감 신경계의 절후 신경의 시냅스 전 수용기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시냅스의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감지하고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항무스카린제가 이 수용기에 결합하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조절되지 못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항무스카린제가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달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이를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의 역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무스카린성 기량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브타입 특이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서브타입 특이적으로 차단하는 약제는 비교적 수가 매우 적습니다. 여러 항무스카린 약물 중 대표적인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무스카린제는 크게 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이 있고 지속시간과 체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이 다른 방합성 유도체와 수용체 서브타입 특이성을 나타내는 합성 유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마트로핀과 트로피카마이드는 지속시간이 아트로핀과 다른 4차 아민보다 짧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4차 아민 약물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어려운 반면 아트로핀과 같은 3차 아민은 소수성 성질을 띠어 통과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는 니코틴 수용체를 억제하지 않지만 4차 암모늄 기량제는 보통 니코틴 수용체의 억제 활성을 띠어 정상적인 갱글리오닉 혹은 뉴로머스큘러 트랜스미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형 특이성을 나타내는 항무스카린제는 피렌제핀, 갈라아민, 나리페나신, 그리고 솔리페나신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로핀의 화학명은 DL-하이오사야민이고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리셉터 서브타입의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고 경쟁적 억제제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농도의 아세틸콜린은 약물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연구 결과는 고양이 혈압에서 아트로핀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A에서 아세틸콜린 2마이크로그램의 투여는 혈관 이완으로 혈압 하강을, B에서 25배의 양은 매번 60 이하의 맥박 상태인 브래디칼디아, 섬액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현상은 모두 무스카린성 효과입니다. 여기 C에서 아트로핀 2mg을 투여했을 시 50마이크로그램의 아세틸콜린의 혈압 하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배 이상의 양인 5mg을 넣었을 땐 혈압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아세틸콜린의 교감신경절의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휴식기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는 상태인 심박급속증이 나타났고 쌍복 낙타처럼 보이는 이 두 번째 상승은 부신의 아드레날린 분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정상 성인에서 아트로핀의 피하 주사 효과를 나타낸 것인데 아트로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침 분비, 배뇨 속도, 어코모데이션, 눈 수정체의 굴곡력을 증가시켜 근거리 물체를 볼 때 근거리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는 과정, 이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심박수는 증가했고 이 그래프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침 분비의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점은 장기마다 고유한 무스카리닉 엔타고니스트에 대한 센시티비티입니다. 아트로핀은 수용체 서브타입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투여 용량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적은 용량의 아트로핀은 땀, 침, 그리고 기관지의 분비 감소를 일으키고 더 많은 용량에서는 동공 확장,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근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으로의 미주신경성 영향이 차단되어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하면 방광, 유장 간의 부교감성 조절이 억제되어 배뇨, 장운동을 억제합니다. 위 운동과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선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데 아트로핀을 비롯한 위 분비를 억제하는 항무스카린제는 침분비, 원근 조절, 배뇨, 위장간 운동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10mg 이상을 투여 시 환각과 선망, 창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Relative Sensitivity Hierarchy는 아트로핀이 무스카린 수용체 서브타입의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아트로핀 친화력에 의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보다 엔드 오간의 기능을 조절하는 Parasympathetic Tone, Sphere Receptor, Intramural Neuron and Reflexes,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조절 기작에 의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고유한 맥박은 분당 약 100회인데 파라심페릭 톤은 맥박을 70에서 80회로 유지하고 장평활근의 긴장이 유지되도록 부교감 신경 신호를 항상 전달하기 때문에 기관과 조직의 센시티비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아트로핀 농도에 따른 다양한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수용체 특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organ의 기량제에 대한 센시티비티에 의한 것입니다. 임상에 사용되는 항무스카린제는 대부분 수용체 서브타입 특이성이 없고 아트로핀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아트로핀과 더불어 대표적인 항무스카린제 스코폴라민은 사리풀에서 발견되고 멀미약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트로핀과 둘 다 3차 아민이지만 스코폴라민은 뇌혈관 장벽을 더 잘 통과해 중추신경계의 효과가 더 크고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세를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강 건조증과 졸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무스카린제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트로핀을 보시면 트로핀과 트로핀산 사이에 에스터 공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핀은 여기 있는데 자유산과 염기 알코올 상태에서 항무스카린성 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에스터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에스터기의 아실 부분의 자유 수산화기도 항무스카린성 활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의 4차 암모늄 유도체는 비경구적으로 TUSC, 모체 화합물보다 무스카리닉 그리고 갱글리오닉 차단 활성을 더 높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구 투여시 흡수율이 낮고 불규칙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무스카린제의 작용 기전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아세틸콜린과 무스카린 수용체의 커먼 바인딩 사이트의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해 고농도의 아세틸콜린은 아트로핀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무스카린제는 콜린 에스터에 의한 효과보다 포스갱글리오닉 콜린성 신경 자극을 잘 억제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콜린성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수용체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농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항무스카린제의 작용 기전을 뒷받침합니다. 임상적으로 항무스카린제는 침과 위액 분비 감소, 평활근 이완, 위장관 운동과 요로 운동의 감소, 동공의 이완 효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약물을 보시면 마이오드라이틱스, 산동약, 프리애네스테틱스, 전마취약, 엔티에메틱스, 제토제, 엔티스파스모틱스, 경련을 막는 진경제, anti-ulcer agents, 항궤양제, bronchodilators, 기관지 확장제, anti-parkinsonian agents, 항파킨슨 증후군제, bladder relaxants, 방광 이완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콜린성 약물의 주요 부작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BCDU, 시력 저하, 변비, 구강 건조증, 그리고 방광을 완전하게 비울 수 없는 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빠른 맥, 그리고 눈에는 산동, 선모체근 마비, 안압이 있습니다. 이런 위 부작용은 항히스타민과 엔타이사이코틱스를 포함한 항콜린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